어린이 세상을 만든 선구자 방정환. 글 엄혜숙, 그림 박철민, 웅진 다책.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자기의 물건같이 여기지 말고 어른보다 한결 더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색동회와 어린이 잡지. 도쿄로 돌아온 방정환은 자신과 함께 소년 운동에 앞장설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좋은 글이 필요합니다. 좋은 글은 어린이들의 생각을 키우고 자유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해주지요. 이런 글을 담은 잡지를 만듭시다. 방정환의 이런 바람은 1923년 3월 20일 어린이 잡지에 고스란히 담겨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방정환과 동료들이 쏟은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경성에서 멋진 잡지로 완성된 것입니다. 비록 조그만 신문 같은 잡지였지만 어린이 잡지는 내용도 알차고 그림도 근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린이 잡지를 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잡지는 무슨 잡지야? 어린이 잡지라고? 어른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어린이가 뭐야? 어린이 잡지를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하는데도 반응은 영 시큰둥했습니다. 그러자 방정환이 직접 어린이 잡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잡지에 실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을 모아놓고 환등을 상영할 때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무관심하던 사람들이 방정환의 이야기에 이끌려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어린이들은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손뼉을 쳤습니다. 방정환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잡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여기 이 어린이 잡지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자, 다들 한 권씩 가져가서 읽어보세요. 방정환의 노력이 계속되면서 어린이 잡지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힘을 얻은 방정환과 동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린이 잡지에 매달렸지요. 세계 명작 동화나 동화극 같은 읽을거리는 물론 어린이들이 알아야 할 지식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 담았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따라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나 어린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탁의 말도 실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어린이 잡지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담겨 나왔습니다. 어린이 잡지는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정서를 곱고 아름답게 기르는 잡지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어린이 잡지가 완성된 지 한 달쯤 지나 방정환과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아동문제 연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소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문제를 차근차근 연구해서 정확한 해결책을 찾자는 생각이었지요. 방정환은 이 모임의 이름을 색동회라고 지었습니다. 조선의 어린이들이 색동 저고리처럼 아름답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방정환의 나이 25살. 불우한 민족의 앞날을 위해 어린이를 올바로 키워야 한다는 신념이 바야흐로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색동회는 방정환이 소년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방정환은 색동회와 함께 중요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만들고 기념식을 열어 어린이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1923년 5월 1일, 살랑대는 봄바람 속에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천도교당 마당에는 어린이들이 발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식을 한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모인 것입니다. 드디어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처럼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우리 함께 다짐합시다. 네!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방정환이 외치는 말을 어린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 외쳤습니다. 작지만 커다란 울림이 있는 순간이었지요. 기념식이 끝난 다음에는 어린이들이 거리로 나가 행진을 했습니다. 맨 앞에는 팔자 수염을 단 소년군 대장이 서고 그 뒤에는 소년군의 관악대가 뿜빠뿜빠 우렁차게 연주를 하며 행진했습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신나는 행진곡에 맞추어 어린이들은 씩씩하게 어린이날 노래를 불렀습니다. 기쁘구나. 오늘날 어린이날은 우리들 어린이의 명절날일세. 복된 목숨 길이 품고 뛰어노는 날. 오늘은 어린이의 날. 어린이들은 행진곡에 발을 맞추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어요. 행진을 하며 어린이날 전단지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어린 동무들에게라는 글이 실려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적은 것입니다. 또 어른에게 드리는 글도 실렸는데 이것은 어른들에게 소중한 어린이들을 잘 키워주십사 하고 부탁하는 글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행렬이 파고다 공원을 지나 광화문 내거리를 지났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어른들은 마냥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행진이 끝난 다음에는 창경원에서 축하놀이가 열렸습니다. 어린이와 부모들은 천도교에서 마련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푸짐한 선물도 받았지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천도교당 특설 무대에서 가극, 음악, 무용 공연도 열렸습니다. 환등 상영도 했고요. 신나는 구경거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답니다. 어린이들의 얼굴에 늘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던 방정환의 꿈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울리고 웃기는 동화 선생님. 그 뒤로 해마다 어린이날 기념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지요. 1927년 제5회 어린이날 기념식이 두 군데로 나뉘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소년 운동을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 소년 운동 단체가 둘로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던 건 이게 아닌데. 방정환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민 끝에 방정환은 소년 운동 단체에서 나와 홀로 소년 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소년 운동의 맨 앞에서 물러나는 대신 전국 방방곡곡으로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동화 구연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어린이를 만나 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1928년 5월 1일 제6회 어린이날을 맞았습니다. 방정환은 홀로 천도교 기념관에서 동화 구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신대.
소문이 퍼지자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1,500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이 천도교 기념관의 위층 아래층을 가득 메웠습니다. 동화구연이 시작되기 전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바탕 엉덩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어린이들을 뜯어말리고 돌아서면 이번엔 미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어린이가 울음보를 터뜨렸습니다. 이런 어린이들을 연단 위에까지 앉히고 나자 칼을 찬 경찰들도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드디어 방정환이 연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어린이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한꺼번에 방정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슬픈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요. 아니요, 슬픈 이야기요. 아이들은 서로 목청을 돋우며 방정환을 졸라댔습니다. 드디어 방정환의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방정환은 어느 순간 사나운 호랑이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멋진 왕자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벼랑간 무서운 괴물이 되기도 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방정환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를 놓칠세라 숨을 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마술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오줌이 마려운데도 일어나지 않고 오줌을 신발에 받으면서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정환이 들려주는 생생한 동화 나라 속에서 어린이들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 뒤에도 방정환은 수많은 동화구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어린이들이 모여들어 방정환의 이야기에 울고 웃었습니다. 한 번은 방정환이 천도교당에서 난파선, 폭풍우를 만나 부서지거나 뒤집힌 배 이야기를 들려줄 때였습니다. 어린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다 끝난 뒤에도 한 어린이가 눈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가 난파하면서 그 안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이 눈에 선해 울음을 멈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화여자 보통학교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입니다. 방정환의 이야기에 어린이들이나 선생님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신데렐라가 의붓 어머님한테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오자 어린이들이 그만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이들의 울음소리에 방정환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방정환은 이런 어린이들을 보며 빙긋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수천 개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대하면 다시 힘이 솟았지요. 이제 어린이들은 방정환의 이름만 들어도 즐거워했습니다. 어느새 방정환은 어린이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린이는 복되다. 어린이는 복되다. 나는 어린이를 찬미하는 동시에 어린이나라에 가깝게 있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한다.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를 열고 이 무렵 방정환은 또 하나의 엄청난 계획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를 여는 것이었지요. 방정환은 그림이나 무용, 음악 같은 예술을 좀처럼 접하지 못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산다고 해서 그냥 맨밥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산수나 과학 같은 맨밥에 예술이라는 좋은 반찬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방정환은 신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어린이 그림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때라 모든 물건은 배나 열차로 운반되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을 모으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전람회 준비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928년 10월 2일, 마침내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가 열렸습니다. 이 전람회는 여태껏 어린이를 위해 열린 행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지요. 문을 열기도 전에 전람회를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렸습니다. 대성공입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썼습니다. 방정환과 색동의 회원들은 손을 맞잡고 기뻐했습니다. 이 전람회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린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들과 선생님들도 많이 왔습니다. 다른 나라 어린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다들 궁금했으니까요. 어머나, 이 그림 좀 봐. 멀고 먼 독일에서 온 그림이네. 이 그림은 어떻고 미국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잖아. 러시아 어린이가 그린 비행기도 멋진걸? 뭐니 해도 우리나라 어린이들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어. 보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술 전람회 외에도 동요 발표회, 무용 발표회 등이 함께 열렸습니다. 온갖 예술을 보여주는 종합 예술 전람회였지요. 어린이들은 전람회에서 세계 어린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지구 저 끝까지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나라 어린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게 되었지요. 전람회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전 세계 어린이들이 하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세계 아동 미술 전람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뒤부터 방정환은 자주 피로를 느꼈습니다. 곧잘 얼굴이 붓고 핏기가 사라지곤 했지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방정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뚱뚱하면 건강하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은 뚱뚱한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방정환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린이를 바르게 키우려면 먼저 어머니가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마음에 신여성이라는 잡지도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린이 잡지에도 정성을 다했지요. 처음에는 공짜로 주어도 잘 나가지 않던 어린이 잡지가 1930년에는 10만 부나 팔렸습니다. 그때 경성 인구가 30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방정환의 건강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1931년 7월 9일, 사무실에서 일을 하던 방정환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집에서 쉬었지만 도무지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의사는 침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에 매달리다 병이 너무 깊어진 것입니다. 며칠 뒤에는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정환은 점점 더 희망 없는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뒤 방정환 주위에 가족과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방정환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린이를 두고 가니 잘 부탁하오. 이복의 정환이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린이를 위해서라도 얼른 일어나야지. 아니야, 난 가야 해. 검은 마차가 나를 데리러 왔어. 검은 마차라니? 검은 옷을 입은 마부가 기다리는구려. 가방을 내주오. 방정환은 이 말을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방정환은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7월 25일 오후 1시 천도교당 앞마당에서 방정환의 영결식, 죽은 사람을 영원히 떠나보내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방정환이 그토록 사랑했던 어린이들이 천도교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천도교당의 마당을 메우고 종로 쪽 길목까지 꽉 찼습니다. 영결식에 온 여자 어린이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들 검정 댕기를 메고 있었습니다. 영결식이 시작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천도교당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왕벌떼 소리처럼 땅을 울렸습니다. 영결식이 끝나고 영구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어린이들은 눈물을 쏟으며 영구차를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언제 선생님 이야기를 또 들어요? 33년의 짧은 생애였지만 방정환은 누구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 갔습니다. 어린이가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방정환의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정환의 바람대로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어린이들은 이 땅을 더욱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